저희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은 작년 11월 25일인가요? 그때 창준일을 하고 올 3월 8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하고 나서 6개월 만인데, 7개월째죠. 7개월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마음먹은 바였고,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자라는 속에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하나는 대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하고, 두 번째는 연구원으로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대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심층 여론조사를 8월 15일 날 했고, 앞으로 여론조사를 한 4번이나 5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심층 조사가 아니고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우리들이 대선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공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부분 내에서는 여러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원칙, 맨 처음에 우리들은 이제 대선 캠프에 공헌하려고 국민이 원하는 공약을 우리들이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거는 정체성을 세우는 것보다는 현실 시류에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그건 캠프에서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우파의 아주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를 세우는 쪽에서 세워놓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각 캠프에서 참고를 해서 변형을 시키고 전환을 시켜서 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공약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정책 개발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꾸면서 많은 우리들의 의식이 전환이 됐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헤리티지 재단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반드시 이 보수의 아니면 자유 우파의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게 몇 년, 10년 단위가 아니고 쭉 세워나가야 될 그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훨씬 마음에 왔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아니면은 국민 의식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될 건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이제 있어서 조정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부분 내에서 완전하게 숙고를 다 맞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결성을 갖췄다고 보지는 않겠지, 할 수는 없지만은 이만큼 작품을 내놓은 것을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보시고 우리들의 이제 방향들을 고민하는 계기로다가 삼았으면 합니다. 저는 같이 비전센터에서 우리 전체 총괄을 하는 팀장으로 제가 이제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 준비한 것도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이게 전부 막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걸 10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것이 이제 내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세계 중심 국가로서 이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우리가 세계 대한민국 뉴 G8 참여 선언을 할 때가 왔다. 뉴 G7으로 세계를 운영해 오댔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한국은 그 시대에 세계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것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 선언문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한테 가장 큰 철학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뉴 G7 참여선언.
세계는 또다시 문명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2016년 커트 캠벨은 더 피보트라는 책에서 미중 패권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의 중심은 태평양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패권 전쟁은 1, 2차 세계대전 및 냉전에 이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문명 전쟁으로 보인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군주체제의 정치 문명은 세계 패권을 상실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파쇼 체제는 몰락했고 냉전으로 비시장 공산 체제는 무릎을 꿇었다. 이제 시장 제도를 받아들인 중국 공산 체제가 마지막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문명은 세계 시장의 공장 역할을 담당해왔던 중국 공산 체제의 디지털 독재 문명과 마지막 결투에서 승리해야 한다. 문명 전환기에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쐐기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국가가 되었다.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대한민국에 요청되는 국제정치적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1970년대 대탕트가 몰고 온 친북, 친중의 외교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은 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 대한민국 뉴 에이트 선언을 하고 세계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침 대한민국은 그동안 G20 국가가 되었으며 2019년에는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였다.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로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의 7개국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현재 G7을 3050 클럽 중심으로 확대 재편하자고 요구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선진 중견국으로서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갈 충분한 국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자학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진취적인 기상을 북돋우며 찬란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10대 국가 비전을 세우고 세계 중심 국가로서 나아가고자 한다. 이런 기본 철학으로 우리 10대 비전을 저희들이 마련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각 센터에서 정책을 개발한 것을 일종의 종합하고 하나의 리더하는 그런 비전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G7 국가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진에 우리 대통령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좀 보기 싫어서 없는 것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G7을 초청해서 G8으로서 구성해 나가자는 생각으로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10대 비전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국가 정상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파괴된 국가 체제를 회복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선진형 국가 체제를 구축해서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극복할 문제, 정상 인구의 복지 체제 구축, 우리가 인구 절벽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복지 체제와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청년 친화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민노총이 너무 담을 높이 놔서 청년들이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 주권의 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지금 교육을 일위할 저리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도 지금 자율성을 거의 다 상실해서 지금 국가 경쟁 순위가 대학들의 순위가 밀리고 있는데 수요자 중심 체제로 바꿔야 된다. 6번째, 선진형 자유 언론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언론의 자유 문제가 무척이나
훼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따 도표에서 보듯이 세계에서 평가는 굉장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도 굉장히 좌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이제 중심국가 역할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택시장의 자율화와 임대주택의 활성화 문제는 뭐 너무나 우리들이 이번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부분을 짚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문화 중심의 K-팝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건 문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맹 중심의 안보 및 외교, 우리가 중견국으로서의 품위 있는 외교 안보를 해야 되겠다. 대북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10가지를 잡았습니다. 포함하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10가지로서 일단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저렇게 주름살이 맺혀 있어서 좀 슬프게 보이는데 이 대한민국 살리자라는 생각,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자라는 이미지로 살려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제정된 반헌법 법률을 폐기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저쪽에서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국민투표와 공론화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생각들을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헌법, 반민주, 반민족 행위의 조사, 처벌, 청산, 이것은 우리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사회통합, 국가통합을 앞세우고 결국 우리가 숙주 노릇을 해서 저들을 저렇게 키워놓고 국가를 망치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잡으면 저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깨끗이 청산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형 국가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억제하는 방법인데 타임즈에 나왔던 대통령 얼굴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웠던 걸 지우질 못해가지고 그냥 저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상권분립 견제와 김영체제를 회복해야 된다. 공수처 폐지나 또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문제 이런 것들 못하게 바꿔야 되고 대법원장 임명 때도 대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찾아서 지금처럼 90도로 절하는 대법원장, 대통령한테 90도로 절하는 대법원장은 사라지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왕적 대통령의 개혁으로서 청와대 비서실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지금 비서실 회의가 더 정책 결정에 중요하고 장관들이 모이는 내각의 국무회의죠. 국무회의 정책 결정 능력은 거의 사라진 이 비정상적인 국가체제를 바꿔야 된다. 검찰의 정책 중립성 강화해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같은 것을 아예 폐기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독립성을 주자. 합리적인 행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강하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청년 정상인구의 복지체제, 여기 안심소득과 국민 생애 기반 자산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복지와 이 저출산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생애 기반 자산이라는 천부물권의 컨셉을 지금 이호선 교수가 제의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연구해서 우리들의 우파들이 갖고 있는 복지의 가장 큰 이거는 시장 경쟁 체제와 어울리는 저들의 보편 복지처럼 시장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시장 체제와 어울리는 체제로 우리들이 지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천부 인권과처럼 천부 물권으로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심소득 문제, 지속 가능한 안심소득으로 이게 저들의 복지 기본복지죠? 저희가 내놓은 게 기본복지라는 게 용돈 수준으로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표만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양극화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소득주는 오르지 못하는 이런 복지체제로 표를 긁어 모으는데 우리는 좀 더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안심소득을 우리들이 좀 더 연구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소득이요. 기본소득이지 참 기본소득. 그 다음에 민노총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냐 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해결 방안으로서는 일단 저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국민한테 발표하게 재정 투명성을 확보를 시키고 선거를 전혀 조작 선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거 되게 알고 계시지만 이거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서 500인 이상의 노동조합에는 재무회계를 외부 감사에게 맡기게 하고 공개하게 하고 조합선거는 선관위에서 수행토록 하기만 해도 민노총은 훨씬 약화되고 완화되고 합리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민노총에서 공공분야의 노조를 분리시켜 가지고 그 코레일이라든가 지하철, 서울 시내버스나 대학병원 이런 데들을 노조를 공공분야에 민노총에서 분리하든가 또는 이들은 정치회의를 못하도록 하는 그 조치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민노총의 기득권을 타파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젊은이들이나 이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 청년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체계는 너무나 잘 알듯이 교육의 주권은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학부모한테 있는 거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듯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선택권이 부모한테 있는 건데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는 생각 속에 국가에서 전부 해야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세계 인권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그 교육권은 학부모한테 있으니까 학부모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 수요자들 학부모와 아이가 원하는 교육 쪽으로 그래서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공교육기관 공립학교에도 바우처로다가 내게 하고 그 바우처로 학생 수의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국공립들도 경쟁 체제로 서로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차터 스쿨을 해 가지고 폐교된 학교들을 빌려서 모여 가지고 학교를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거기에 지원할 때는 바우처를 가지고 오면 그 돈으로 학교 운영을 하게 돼서 활성화된 공립학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율성을 충분히 갖춘 학교 사립학교 운영 자유로 해가지고 거기서 등록금을 자유로 하면 바우처 받은 거를 내고 그 다음에 덤으로 좀 더 등록금을 받게 하게 되면 사립학교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체제로다가 학교 체제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된 다이내믹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자율화해서 공립대학은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시키고 운영 자율화 시키고 거기가 좀 더 현실에 맞는 실용교육 쪽으로 오리엔트 시키고 부실대학 출구를 다양화시키게 되면 저절로 대학 문제는 해결되는데 지금 부실대학 출구는 막아놓고 사립대학은 전부 정부에서 프로젝트 따는 거에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체증에 걸려가지고 대학이 개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자유언론이 얼마나 이들이 얼마나 훼손이 많이 됐는데 불구하고 저기 보십시오. 2019년, 20년, 18년서부터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전에가 쭉 떨어요. 보십시오. 이 우파 정부가 있을 때가 오히려 세계에서 평가가 낮습니다. 이게 저게 뭐냐면 이 언론계 자체가 서구에도 거의 좌파화되어 있어가지고 우파 정부가 들어가면 저거 전부 나쁜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정말로 조심해서 언론 문제를 국민들한테 계몽을 해야 되고 세계에도 좀 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북전단 금지법이나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언론중재법은 이거는 지금 이들이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지금 거의 실패할 것 같은데 이런 언론 악법이 저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저거 갖고서 자기들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KBS, MBC 이거 이제 민영화 시켜가지고 우리들도 권력 잡아도 우리가 저기를 하지 말고 민영화 시켜버려야 되지 않느냐. 언론사에 대한 국가 지원 철폐하고 구글 서비스 같은 건 뉴스는 언론사에게 주고
검색은 포탈로 해서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냐. 언론사의 노동조합은 민노총 탈퇴시켜야 되지 않냐. 방송통신위원회 아예 폐지해버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주택시장 자유화 문제는 여기 잘 아는 PRI 보게 되면 서울 한국은 29년 걸립니다. 자기 집을 살려면. 근데 베를린 독일이 10년이고 미국 뉴욕이 10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일본만 해도 16년인데 우리가 29년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어도 15년 정도, 런던이나 도쿄 정도로 낮춰야 되고, 더 나아가서 10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개발, 구축 문제, 재건축 문제, 분양주택, 임대주택 문제, 그리고 출퇴근이 가능한 그 주택, 역세권 고밀도 개발 같은 것들을 추진해서 시장에서 대부분 해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K-팝 문제는 지금 이 K-팝에 여기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지금 우리 주로 나오는 작품들이 우파 가치로 나오는 것들이 거의 없어서 되도록이면은 K-팝 생태계의 신진 어려운 이 사람들을 돕자는 아이디어로 좀 꾸몄습니다. 선진 중경으로서 외교 안보 한미 동맹의 전방적인 포괄적 동맹으로 쿼드 플러스 참여 나아가서 펜타까지 구성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우리한테는 정확한 길 아니겠느냐. 이러면 저쪽에서 공약으로 써먹지 못하겠지만 우리들은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한중관계 정립은 뭐 이따 우리 박영호 박사가 다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국제법에 관계된 저기하고 규범을 존중하고 대중 경제이동들을 이제 축소시켜 나가서 우리가 동남아 쪽으로 많이 공장들을 옮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중국은 이제 저게 결국은 문명 전쟁을 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지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이 나라를 끌고 간다는 것은 미래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 한일 관계 복원해서 가치 기반으로 지소미아도 정상화시키고 해서 한일 삼각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상적인 대북 관계,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해서 억제력을 확보하고 사드 정상화, 운영 이것도 아직도 저쪽에 성주에 전화하면은요 저기 공무원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혹시 전화 받아가지고 어떠냐고 그러면 지금 사람들 없다고 그래서 드나드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군들이 드나들려고 그러면 쫙 모여가지고 길 막고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나가고 북한 체제 통일 환경 조성을 해서 인권 문제 우리가 뭐하러 사는 겁니까? 인간에 대한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게 모든 목표인데 이런 것을 다 도외시한 외교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가지고서 서운하고 누구죠? 정인영인가 이 둘이 서 있는 이런 식에 가서 들러리 쓰는 이런 외교는 그만두자 해서 제가 이거 이렇게 빨간 걸로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요. 이제 박영호 박사부터 아주 좋은 발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